네, 시장 프로들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은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한 주의 중반입니다. 경계감과 또 설렘 속에 움직임이 좋았던 쪽도 많았죠. 어디에 집중했을까요? 프로의 시선이 머문 첫 번째 섹터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쪽은 게임주입니다. 어제 재료가 나왔고요.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어제 올랐던 쪽은 조금 쉬고 어제 못 갔던 쪽이 오늘 다시금 올라가면서 동반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또 높입니다. 정태근 팀장께서 오늘 가져와 주셨죠. 네. 어제 재료 때문에 주목하신 거 맞아요? 그리고 달라졌다? 달라졌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으로. 네, 개인 희망사항입니다. 그냥 어찌 보면 좀 짠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좀 어폐가실지 모르겠는데 너무 좀 소외돼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도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작년 말 같은 경우도 부각을 받지 못했었고 그리고 올 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결국 메타버스 이슈가 이제 시장 주도주로 가야 이제 모바일 게임의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언급을 하셨던 외자판호 재개 소식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24일까지 GDC 2023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좀 바닥을 탈출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좀 어폐가 있지만 좀 짠하지만 짠하다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억울함을 좀 탈피할 수 있을지 하나씩 볼게요. 일단은 3개월 만에 어제 나온 뉴스로는 네네. 중국의 외자 판호가 다시금 재발급됐습니다. 그쵸. 이게 3개월 만이라고 하고 네. 또 작년 연말에도 있었잖아요. 네. 이 때문에 한한령 완전히 해제되는 것을 재확인했다. 리포트에서는 또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중국 시장이 이제 완전히 열렸다고 볼 수 있는 재료인 건지 아니면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경계하지 않고 네. 우리의 자신감이 있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건지 어떤 방향으로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오.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자신감이 있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일단은 문을 연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건 우리에게 악재잖아요. 어떻게 그쵸, 보면. 우리에겐 네. 악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여는 거라고 좀 봐집니다. 확 여는 게 아니라 조금씩 여는 것들이 최근에 어쨌든 또 미국하고 너무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일본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조금 질투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 여는 게 아니라 조금씩 열면서 계속해서 조금은 좀 치사한 그런 방법들을 좀 쓰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결국 중요한 건 제가 둘 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만약에 중국 게임에 대한 경쟁력이 없다라면은 문을 열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보복성이 있다라고 이런 얘기도 하고 저도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요인이 있다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게임의 그 산업에 대한 경쟁력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그만큼 우리도 이제 경쟁력이 높아졌다. 뭐 이런 자신감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중국 게임들의 그 그래픽 이런 부분을 좀 봤는데 중국 게임들 같은 경우에 장르라든지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좋아요. 그러니까 퀄리티적인 측면은 뭐냐면은 시각적인 효과. 네네. 이게 상당히 좀 좋아졌거든요. 제가 항상 게임주 얘기할 때 그 펄어비스의 옛날 도깨비 트레일러 영상을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물론 게임의 그 재미도 있어야 되겠지만 시각적인 효과도 저는 무시를 못한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시각적인 효과가 확 끌어들이게 되면은 그로 해서 한번 게임을 해보게 되고 게임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드라마 한번 보면 빠지는 것처럼 게임도 마찬가지. 정말 얼토당토하는 게임이라면은 시각적 효과를 한번 확 끌게 된다라면은 그 효과가 전 지속이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최근에 중국 게임의 특징이 그런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모바일 마켓 매출 순위도 보게 되면은 중국 게임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원신이라든지 무기미도라든지 뭐 명방일주라든지 이런 게임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중국 게임들의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 우리나라 게임사들이었던 돌파구는 기존에 어떤 모바일 게임, 온라인 게임 여기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트렌드 쪽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물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넘어왔고 모바일에서 이제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NFT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쪽으로 빨리 넘어가서 그쪽 시장을 선점하는 게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서도
점점 좀 높여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좀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게임주도 신성장 모멘텀을 장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인할 게 맞나라는 생각 때문인지 어제도 이 파도 발급 소식 나왔을 때 이사님도 보셨겠지만 넥슨 게임즈나 데브 시스터즈 갭 떠서 출발했다 다 네. 음봉 마감했잖아요. 네네. 오늘은 이 두 종목은 또 빠지고 넷마블이나 NC소프트 이쪽으로 또 강세가 이어지면서 네. 뭔가 재료의 연속성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왜 그런 걸까요? 저는 파노가 발급되고도 실제 그 등재까지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이게 발급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되는 게 아니라 옛날엔 상한가 가더니 네, 좀 그 다 알다 보니까 이게 발급이 되더라도 잘 팔려야 되죠. 잘 팔려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주가 같은 경우가 하루에 20-30%가 떴어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은 하나의 게임이 잘 되는 그 부분을 가정해서 반영을 한 게 한 20-30%의 상승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좀 지금 단순히 파노로 여기에 대해서 주가가 간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겁니다. 예. 투자자분들 이제 똑똑해지셨고 네. 등재 시간도 걸리고 그 다음에 네. 성과도 잘 나와야 진짜 가는 거지. 네. 그러니까 재료에 거의 파는 모습이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 신작 관련해서 또 볼게요. 이 중국 파노 재료는 이전만큼의 영향력은 없다. 그럼 네. 이제 우리의 경쟁력을 또 봐야 되는데 네. 신작 측면에서 카카오 게임즈 오늘 아케이지 워 네. 출시 5시간 만에 iOS 매출 1위에 올라섰대요. 네.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예전에 이제 오딘 인기 많았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매번 내가 높이 쌓은 그 벽을 넘어서는 게 항상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넥스트 오딘이 정말 될 수 있을까요? 우선 그 첫날 같은 경우에 등수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 이 부분을 유지를 해줘야 되고요. 한 달 정도 유지가 되는지 여부, 그 여부를 체크를 해야지 우리가 일별 매출 환산 그런 부분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 지금의 그 아케이지 워 같은 경우에 등수를 통해서 좀 오딘같이 그렇게 잘 된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아직은. 네. 그러면 좀 확인을 해봤을 때 네. 일평균 매출이 거의 뭐 전체적으로 실적을 견인해 주겠다 네. 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주가 너무 내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돼야 되죠. 그리고 이게 신작 원래 초반엔 좀 등수들이 그렇게 네네. 나오는데 지속 가능한 여부 한 달 정도. 오픈 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직은 그러면 지금 매수 자리로 보기에는 아직은 섣부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달간의 성과 좀 더 지켜보고 저희가 또 이 부분은 다뤄볼게요. 그리고 정태근 팀장님 앞서서 GDC 2023 게임 개발자 회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개막되면서 이 내용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까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뉴스로는 뭐 위메이드 오늘 반응은 안 나오지만 네. 블록체인 게임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신성장과 관련된 네. 눈에 띄는 재료들이 좀 있잖아요. 네. 어떻게 주가 전체적으로 끌어올릴 만한 재료예요? 정말 죄송한데 여기에 대한 대답도 끌어올렸으면 좀 좋겠어요. 아직 모른다. 네, 이제는 좀 바닥을 탈출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주 초에 단기간에는 좀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모바일 게임이 좀 들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추세적인 상승 같은 경우는 조금 지켜봐야겠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강세보다는 개별 종목들 쪽으로는 그래도 강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게 되면은 최근에는 흐름이 좀 좋지 않지만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 연초까지 피해 거짓 때문에 흐름이 괜찮았었거든요. 괜찮았다가 지금 또 꺾였는데 뭐 넷마블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넥슨 게임즈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전체다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그래도 단기적인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은 가져도 된다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GDC 2023 이게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들어드렸지만은 이게 JP모건 헬스케어가 어떨 때는 이제 이슈가 됐다가 어떨 때는 또 이게 이슈가 안 됐다 하는 것들이 결국 업종이 이게 주도 섹터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게 부각이 되냐 안 되냐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GDC 2023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모바일 게임이 일단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반응이 나올지 대한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게 형태의 변화라는 표현이 제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 향후 게임의 어떤 방향성을 좀 체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일단은 뭐 위메이드 저도 그 현재는 NFT 쪽으로 넘어간다든지 블록체인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전 대장은 위메이드 그룹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주가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신에 아시겠지만 모두의 마블이라는 거죠. 메타월드가 이제 메타버스 기반으로 이제 최초로 공개가 되는데 어떤 형식으로 현재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이플 스토리 N 같은 경우도 이제 공개가 되는데 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시겠지만 NFT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돼서 게임이 공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형식으로 이 게임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전에 카카오 게임즈 얘기도 했지만은 기존의 모바일 게임에서 신작이 나오는 것은 이제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모멘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메타버스 기반이 된 메타월드가 만약에 출시가 있는데 흥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 이런 것들로 해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나오지 항상 시장은 예상치 못한 것에 변화가 발생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됐든 NFT가 됐든 뭐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이 됐든 이런 네. 것들이 공개가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솔직히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모바일 게임이 이틀 어제 처음 강세를 보였고 오늘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앞으로 대한 어떤 반영성이 될까요? 이런 부분 저도 궁금해서 일단 한번 선정을 해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신사업과 관련해서 신성장 동력을 보여주고 거기서 성과가 나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투심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주가 네네. 레벨업이 가능한 포인트는 거기에 맞출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지금 들어가기에 괜찮은 게임주들이 있어요? 그 가능성만 믿고 NFT 혹은 메타버스 네네. 그런 키워드에 좀 주목할 수 있는 네. 종목으로 미리 선점하는 게 유효한 전략이 맞아요? 일단은 이게 참 이거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네. 솔직히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성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저 같은 경우도 시장이 항상 새로운 이슈를 많이 찾으려고 하는데 그 이슈가 네.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 맞을 때 이게 섹터로 가는 통하는 부분도 거죠. 있거든요. 저 혼자 좋다고 해서 이게 갈 수 있는 네.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 번째 질문에서 그래도 개별 종목들 쪽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무래도 차트적인 요소를 무시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하방이 보니까 탄탄한 쪽 보자. 그런가요? 근데 지금 컴투스도 그렇고 대부분 종목들이 하방은 탄탄하게 다져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래도 반등 시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라면은 현재 넷마블 작년 같은 경우는 넷마블. 네오이즈 게임즈, 지금은 넷마블 정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이제 뭐 넷마블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29일 날 판호를 발급받은 상황이고 요 이슈는 이미 있는 상황이고 네. 거기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GDC 2023에서 메타버스 기반의 모두의 마블 2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새로운 영역에 대한 어떤 한 발을 먼저 내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게임즈를 본다라면 어느 걸 볼래라고 저한테 여쭤보신다라면은 네. 저는 지금은 넷마블 정도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답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 같은 경우는 74,000 정도, 그리고 한 손절가 62,200 정도 놓고, 어제 갭, 그러니까 어제 갭이 발생되고, 어쨌든 갭을 지켜주게 되면서 4%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갭의 힘이 유효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네. 소위 말하는 또,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지금 첫 번째 여기가 그 판호 발급을 받고 갭 상승 나왔던 자리거든요. 근데 네. 이때는 소멸 갭이 발생됐어요. 꺾였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갭이 발생됐지만 이 갭을 지켜주게 되면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작년 12월 달과 지금의 차이기 때문에 작년 12월 달과 좀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좀 섞여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그러면 어제 그 리스트에 들어갔던 네네. 뭐 다른 종목들은 데브시스터즈, 뭐 다른 넥슨이라든지 네네. 이 종목들은 다 음봉 맞고 오늘 더 밀리잖아요. 근데 넷마블만 말씀하신 네. 대로 더 가잖아요. 이 차별화된 포인트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차별화된 포인트는 결국 차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아. 없을 것 같아요. 데브시스터가 정말 잘 말씀하셨는데 네. 데브시스터즈가 올해 1월 달부터 네. 2월 달까지 1월 달에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왜 상승이 나왔었냐면은 이 중국에서 판호를 발급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그 연유가 나오게 되면 1월 달에 올랐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이게 시간이 걸리게 되면 주가가 좀 꺾여버렸거든요. 밀렸어요. 네. 꺾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어쨌든 이제 뭐 보합권 정도면 정말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이 예. 드는데 어찌 보면은 어제 꺾이고 그리고 오늘 2월1선 이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이것도 반등 시도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뭐 저 개인적인 판단에는 데브시스터즈보다는 넷마블이 네. 어쨌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더 낫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많은 좋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내용들이 결국 차트로 반영이 되느냐. 네. 그게 결국 최종 관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네. 데브시스터즈보다는 넷마블이 좀 더 좋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게 궁금했어요. 뭐가 네. 다른 포인트로 보실까? 그럼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의 오름을 7만
네, 맞나요?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듯이 아, 네네. 74,000원까지. 74,000원까지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왜 이렇게 강아지에 너무 꽂혀서 좀 체크를 못했네요. TP는 74,000원까지 보시면서 올해 터치하지 못했던 앞자리 7대까지 보고 계시네요. 손절 라인은 62,000원으로 움직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넷마블 탑픽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프로의 시선이 머문 두 번째 섹터는 어디일까요?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진짜 오랫동안 좀 소외받았고요. 가는 종목만 갔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이쪽을 좀 선정해 주신 배경이 일단 궁금합니다. 섹터 자체가 요즘은 2차 전지 아니면 로봇 AI 아니면 네. 뭐 할 이야기가 없는 그런 시장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쪽 보신 이유는요? 우선 뭐 그만큼 앞단의 시장이 크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실제 제품을 출시를 했을 때 기대감이 없는 시가총액이 형성돼 있으면 실제 판매가 나타나면 그만큼 탄력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케어젠이라는 종목을 통해서도 봤었고요. 그렇다 보니 이와 유사하게 그 앞단의 전방 시장의 규모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한 10조 원 이상 되는 쪽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체크해 놓고 이제 종목을 찾는 겁니다. 네. 기회가 있다. 네. 저는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네네. 그럼 그 케어젠의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케어젠이 보여줬던 귀감이 되는 네. 이 건강기능식품 주가의 강세 움직임을 말씀하셨는데 네. 보니까 작년 3월부터 진짜 조용히 올라왔더라고요. 네네. 작년 한 해 동안 보면 거의 100%고요. 네. 올해만 들어서 또 48% 추가 강세가 나왔습니다. 네. 이 케어젠의 강세의 원인은 어디 있었다고 보세요? 제가 전방 시장을 먼저 말씀을 네. 드렸어요. 이게 그 혈당에 대한 조절 부분. 이게 당뇨 그렇죠. 관련해서 실제 이게 치료제 같은 경우가 없습니다. 예, 없다 보니까 이 맞아요. 혈당에 대한 조절이 이루어지는 건강기능식품은 그만큼 그 시장 같은 경우를 잠식을 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 좋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팔리면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쵸. 예, 그렇죠. 왜냐하면 기업은 실적으로 보여줘야 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아마존의 판매가 시작되면서 그러면 매출이 딱딱딱 찍히잖아요, 구조가. 그러면서 주가는 이제 제품의 판매를 중심으로 해서 시가총액이 딱 2조 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예. 그 포인트를 다른 기업들에 연결을 해 보는 겁니다. 뭐 크게 뭐 다른 생각할 필요 없이 심플하게 네, 앞단의 시장 여기에 대해서 제품이 판매될 수 있는 구조의 플랫폼 쪽으로 들어가면 판매가 되는 걸 보여주고 그만큼의 실적을 시총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아. 어렵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차례로 봤을 때 네. 일단 그 시장의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많은 큰 시장이냐를 확인하고 네. 거기에서 정말 니즈가 수요가 정말 확실한 건강기능식품이냐. 네. 그다음에 탄탄한 플랫폼으로 들어갔느냐 이 세 가지를 보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봤을 때 좀 확인할 것들이 많은 것 같기는 해요. 방금 말씀하신 유통 채널 수수료 관련한 문제들도 꾸준히 좀 싸워야 될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뭐 경쟁도 치열하고요. 네. 이런 쪽을 봤을 때 화장품도 브랜드력이 있고 또 이 OEM이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건기식도 오히려 이런 CMO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어떠세요? 그냥 직접 제조 전문 그쪽을 접근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아. 뭐 이거를 제조의 원재료를 통해서 이 부분을 가공해서 판매하고 그런 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마진이 크지 않아요. 마진이 크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는 뭐 주가는 잘 안 되는 겁니다. 예. 가지고 올 수 있는 마진, 이 제품이 시장에 대해서 주도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없느냐 네. 그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케어젠이 그런 걸 보여줬고 연결을 해서 앞단 시장의 규모에서 이 제품을 통해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을 계속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제조하는 쪽으로 우리는 기회를 찾아봐야 한다. 아무래도 리스크가 좀 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주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대표적으로 콜마 B&H 같은 경우에 주가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네. 사실 바이오 기업들,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건기식을 좀 하는 쪽이 있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숫자가 찍히니까 신약 개발하면서도 이쪽으로 현금대, 캐시카우를 통해서 좀 창출하려는 쪽이 있는데 보면 주가는 다 이렇습니다. 네. 이런 측면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게
결국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대적인 소외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시장의 소외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지금 A란 마트가 있고 B란 마트가 있거든요. 네. 똑같은 제품을 팔고 있는데 이쪽에서 저 오픈 행사를 해가지고 뭐 1+1이 됐던 이제 1+1도 할 수가 있고 가격 할인 행사도 있고 쿠폰도 들어오고 사은품도 준다 그래요. 네. 그러면 굳이 B마트를 갈 필요가 있을까요? A마트로 가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예를 들고 있냐면은 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건기식 같은 경우는 B마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2차 전지 막 날아가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2차 전지가 솔직히 어디까지까지 올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너무나 뜨겁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도 그렇고 이제 투자도 그렇고 뜨거운 쪽으로 그 시선을 보고 있다는 거죠. 뜨거운 쪽으로 그리고 또 주가도 잘 가고 급등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계속 보고 있는 거지 굳이 건기식 볼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뭐 테마 같은 게도 모바일 게임을 다뤘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도 소외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네. 중국 리오프닝 관련돼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항공이라든지 면세점이라든지 그리고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굳이 모바일 게임을 봐야 되나? 될 수 있고 올해 넘어와서는 철강화학이 갔었고 그쪽에서 이게 나오던 그쪽을 보는 거. 그러니까 네. 이런 얘기 드린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상대 소외라는 거죠. 그리고 콜마 BNH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도 방송에서 많이 소개를 추천을 많이 했었는데 요 종목도 근데 건기식 중에서 콜마 BNH만 저는 수혜를 작년에 리오프닝 수혜를 봤다라고 봅니다. 뭐 뉴트리 같은 종목들은 아예 반응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건기식 같은 경우는 콜마 BNH 정도만 뭐 반응했었다가 식어버렸다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네. 결론적으로 건기식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다른 쪽에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네. 결국 서두에 말씀드렸던 상대적 소외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뭐 종목 자체로 보게 된다라면은 실적도 좀 안 좋지 않았어요 하반기에? 실적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그냥 정체돼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정체가 돼 있다라는 게 안 좋다라고 본다라면 그것도 안 좋은 거라 볼 수 그렇죠. 있겠지만 성장률이 둔화됐네라고 네, 그런 거죠. 하니까요. 매년 똑같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어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래서 또 일부 증권가에서는 리오프닝에 따른 반등을 또 기대한다라는 목소리까지 있어서 좀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는 건기식은 누가 만들고 있는지 탑픽이 궁금해요. 이성웅 이사님. 조금 작은 종목이죠. 시가총액 한 1,500억 정도인데 BL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어떤 기업이에요? 자체 개발한 기능성 원료 이제 PGA-K 같은 경우 FDA 승인이 나왔어요. 네. 이게 뭐지 싶잖아요. 뭔가 이게 그럼 한번 FDA에서. 들여다보면 면역 조절제입니다. 면역 조절제요? 네.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뭔가 이 조절을 잘 해주는구나 싶은 그런 건데 이제 혈당 시장의 10배 예. 규모예요. 10배 규모고 FDA 승인이 났고 그러면 이제 실제 제품의 판매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부분들 네. 합단의 시장의 규모 크고. 예, 여기에 더해져서 실제 제품의 판매를 확인을 하면서 주가는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네. 현재 매출액이 한 1,000억 정도. 그런데 이 시장에서 실제 판매가 나타나면 더블로 이제 붙는 겁니다. 1,000억, 2,000억. 그러면 시총 대비해서 한 1,500억 시가총액이 네. 뭐 3,000억도 가능한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거 승인 언제 받은 거예요? 승인이 이제 올해 여기에 2월. 실적이 아직 반영이 안 네, 됐다는 안 말씀이신 됐습니다. 거죠? 네. 아, 알겠습니다. 자가 면역 증강을 도와주는 네. 그런 제품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가 너무 오래 쉬었습니다. 네. 2021년 고점 대비로 와, 너무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여기에서 실적 반영되면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예, 시가총액이 1,500억 정도였으니까 네. 3,000억까지도 두 배? 가능합니다. 네, 가능한데 일단은 목표가는 6,000원으로 우선 제시를 했어요. 뭐 가볍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손절가는 3,900원인데 뭐 네. 매수가 한 10% 정도 기계적인 손절 그 정도인데 이게 단기로 볼 종목이 아니라 제품의 판매를 확인을 하면 지금의 매출액 체력보다는 확실히 뭐 점프할 수 있다. 그게 핵심이겠습니다. 시총 2배 간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아유, 네. 뭐, 그럼 1분기부터 판매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이제 판매되면 네. 뭐 확인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BL의 이런 성장 잠재력을 체크해 봤을 때 시총 불려가면서 6,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탑픽은 BL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프로의 시선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정태근 팀장, 이성웅 이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